네,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 2주간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사실상 거의 모든 영업시설이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도 있고 또 최저임금도 이렇게 오르게 돼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을 고통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대답을 안 하셔서. 예, 뭐 부분적으로 방역 상황 때문에 변동 사항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가 몇 차례 지금 지원을 했고 충분히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 표를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저 표를 보시면 이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저희 국가 부채를 보면 말이죠. 2019년 대비 2020년 국가 부채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단 말이에요. 일본은 256.22, 미국은 127.11. 대개 이제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00%가 다 넘는데 한국은 3050 그 클럽 국가들 중에 48.68에서 가장 건전한 국가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년 사이 6.43%,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국가 부채율이 가장 적게 올랐어요. 아주 눈에 확 띌 정도로. 그러니까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재정을 많이 안 넣었다는 소리죠. 그런 반면에 가계 부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102.8%인데 요 1년 동안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면 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3050의 가계 부채율이 1년 동안 4.3%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7.6% 올라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을 개인들한테 부담을 다 맡겨서 가계 부채율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국가 부채율은 별로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얘기는 국가가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재정을 투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재정이 투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이 증가하는 속도를 본다면 결국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고요. 저희는 재정과 금융을 같이 본다면은 저희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계부채와 관련돼서는요, 의원님, 우리나라의 특이 사항도 좀 같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주담대가 되게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되게 주택에 대한 자산과 같이 부채가 늘어난 측면도 일정 부분 물론 우려할 있어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있는데 국가 부채율이 늘어나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2019년 대비 2020년에 현저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표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작년도에 100조의 그 적자를 냈고요. 올해도 100조고 내년도도 100조 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국가 부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이런 위기 때 쓰려고 하는 거지. 위기 때 써야죠. 그리고 좀 나아지면 그걸 메꾸고 그게 국가의 재정을 운영하는 거지. 이런 위기 때도 안 쓰고 그렇게 재정 늘어나는 얘기만 하면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 왜 재정이 안 썼다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다는 얘기예요. 안 썼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제가 오늘은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왔으니까 희망 회복 자금 3.2조인데 지금 900만 원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게 대상 업체가 3,000개예요. 그래서 전체 0.3%에 불과해요. 300만 원 이하는 전체 72%예요. 69만 8천 개. 그게 다 300만 원 이하예요. 그게 다른 얘기는 뭐냐면 말은 900만 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충분히 보상하겠다. 그렇게 법에다 명시해 놓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주는 게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2조라고 하는 돈을 채무를 갚아요. 써도 부족한 반에 세금이 많이 거친 돈 중에 2조는 또 채무를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말이죠. 그리고 두텁게 해야 될 부분
손실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툼하지 않게 하면서 두텁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정부가 전 굉장히 잘못됐다. 그런 점에서 두툼하게 할 때는 그러니까 손실을 본 피해를 본 그런 자영업 중소기업인데 거긴 좀 제대로 두툼하게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가지고 두툼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4단계 거리두기가 되니까 전 국민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게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정말 여야가 모처럼 만에 그 대표가 모여서 국민들 보시기에 시원한 합의까지 했어요. 물론 100분 만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합의를 하는 데는 그만큼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정부가 이거 물론 이제 국회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하겠는데 어제도 이 합의 나오자마자 기재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산 쓰는 거는 정부가 동의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25만 원이면 20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굳이 20%를 뛸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에요. 다 이렇게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그런 기간인데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그리고 진짜 두툼하게 보상해야 될 피해를 본 자영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국회가 그렇게 결정하면 그거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길을 내는 건 정치가 내는 거예요.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예, 의원님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하여튼 잘 새겨 듣겠습니다만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정 운영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지만은 그 상위 계층, 특히 상위 20% 계층에 저희가 자사자 보면은 소위 상위 5분위 계층의 20%가 1분위에 비해서 저희가 근로소득이 보면은 1분위는 작년에 마이너스 11% 근로소득이 돼 있는데 상위 20%는 소득 감소가 없었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 하위 20%는 19.8% 늘었지만은 상위 20%는 오히려 부채가 마이너스 2.2% 줄었습니다. 근데 이 밑에 하위 계층에 줘야 될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돈을 주자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